안녕하세요, 여러분. 광고 디자인 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카드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카드뉴스 실제 디자인 절차와 작업 내역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카드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고 디자인 크리에이티브와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6주차부터는요, 파워포인트로 기획서를 작성할 거고요. 7주차에는 수업 시간에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통해서 카드뉴스 디자인을 할 예정입니다. 8주차에는 저희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디자인한 카드뉴스를 발표하고 중간고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드뉴스의 정의와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드뉴스는 짧은 글과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달할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뉴스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손에 모바일을 들고 있죠. 이렇게 모바일기를 옆에 두고 수많은 정보를 매일 접하게 되는데요. 카드뉴스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흥미를 유발하기 좋아서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뉴스는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 빨리 작업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비전공자들은 파워포인트로 작업할 수도 있고요. 우리같이 전공자들은 포토샵, 일러스트, 그 외 영상 프로그램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파워포인트를 못해도 포토샵, 일러스트를 못해도 카드뉴스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텍스트 수정만으로 카드뉴스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카드뉴스로 제작해야 할까요? 기업에서는 고정 고객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카드뉴스는 높은 도달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만 되어 있거나 이미지만 되어 있는 것보다 정보 전달과 비주얼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카드뉴스의 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카드뉴스의 전체 페이지 수는 10장 내외가 가장 적당합니다. 카드뉴스 페이지를 세 분류로 나누면 제목 페이지, 내용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로 나눠지는데요. 제목 페이지에서는 전체 기사 내용의 핵심, 그리고 제목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 페이지에는 짧은 글과 시각 이미지로 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카드뉴스를 다 보고 나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카드뉴스의 형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이라도 카드뉴스를 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어떤 카드뉴스를 클릭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소비자는 카드뉴스를 볼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클릭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드름 치료제라면 얼마나 치료가 잘 되는지 깨끗해진 피부를 같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기도 하죠. 카드뉴스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입니다. 이야기하듯이 진행되는 기사 형식이고요. 특히 책이나 베스트셀러를 소개하는 카드뉴스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건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5가지 방법 책을 소개하는 카드뉴스입니다. 모바일에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스크랩하면서 옆으로 넘길 수 있고요. PC에서 봤을 땐 지금처럼 하단으로 드래그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5가지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사랑에 너무 미치지 말아요. 둘째는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셋째는 얻으려 하지 말고
많이 포기하라. 넷째는 사랑은 냉정함도 따뜻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사소해 절하래요.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는 연습에 대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의 형태에는 리스티클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리스트 형식의 기사 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래프 형식으로 질문과 문구를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직자 올해 소망 1위가 취업이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직장인들 경력직의 사람들은 달성하고 싶은 게 1위가 이직이고 퇴사랍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다음은 문답형인데요. 표지에서 질문을 던진 다음에 내용에서 답변으로 진행되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 카드뉴스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 정책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문답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 노력 중에 첫째는 긴 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둘째는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행 주간 알뜰살뜰 이용해보자. 넷째는 여행지 할인과 교통패스를 합쳐서 관광교통패스를 만들자. 다섯 번째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한 관광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얘기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카드뉴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전 스토리형인데요. 궁금증을 유발하고 반전을 주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카드뉴스 제목에 신경 쓰지 마, 저 A형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A형인 친구들 계신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혈액형에 관한 카드뉴스인데요. 내용을 보면 A형인 어떤 여자아이가 정말 어쩌다 기분 나쁘다 하면 뒷얘기로 들리는 게 A형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성격과 혈액형을 한번 알아봤더니 혈액형은 실제로 뇌나 신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정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드뉴스가 어떤 건지도 알겠고 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되고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카드뉴스를 만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카드뉴스는 타겟이 관심이 있어야 할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의류 브랜드나 화장품을 팔게 되는 코스메틱 제품을 카드뉴스로 만든다고 하면 이 제품을 사용한 타겟층을 분석을 하고 그 타겟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선정해야겠죠. 두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읽히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아야 됩니다. 글씨가 너무 많거나 글씨가 너무 적으면 눈에 띄지 않아서 사람들이 카드뉴스를 닫게 됩니다. 또한 카드뉴스를 만들 때는 흥미를 끌만한 제목이 필요한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2020년 이것이 바뀐다. 근데 이것을 표지에서 다 보여주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게 하는 겁니다. 또한 카드뉴스는 한 장에 많은 글을 담는 것보다는 한 장당 3줄에서 5줄 정도의 짧은 글로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뉴스에서는 구구절절 필요 없는 말보다는 기사의 핵심을 요약해서 전체 페이지 수를 10장 내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션, 즉 사진이나
사파를 넣을 경우에는 통일성을 줘야 합니다. 또한 감성 유발 비주얼이 중요한데요. 비주얼 퀄리티에 따라서 클릭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업체명이나 로고를 노출시켜서 브랜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카드뉴스에서 주의할 점은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보다는 내용의 의미를 잘 포착하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에 맞는 폰트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데요. 카드뉴스는 SNS, 즉 온라인에 배포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폰트를 사용할 때는 꼭 무료 폰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타이포그래피 수업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무료 폰트 사용하는 거를 유튜브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뉴스를 만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됩니다. 출처는 일반적인 지식을 제외하고 참고하신 자료는 모두 출처로 표기해야 하는데요. 인쇄자료나 전자자료, 이미지, 기록물, 구두자료, 데이터 모두 다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주제가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 디자인과 크리에이티브입니다. 광고 디자인과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발상법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기에는 참고 이미지를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얘가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사진을 넣은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한정이 있을까봐 여기는 이미지로 예시를 넣지 않았습니다. 광고 디자인에서 크리에이티브는 전략에 따라서 소비자의 공감을 얻어 구매 활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티브의 특징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창성이에요. 독창성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 방식을 빌리지 않고 내가 생각한 걸 독자적으로 표현할 때 드러나는 방법입니다. 즉, 고정관념과 기존 광고에서 벗어나서 전혀 색다른 표현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절성인데요. 적절성은 수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에서 비롯됩니다. 시장 상황, 광고 제품의 전략적 혜택, 시기적인 것, 그리고 연관성 있는 메시지 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완성도인데요. 표현의 독창성과 내용의 적절성이 하나로 합쳐져서 표현된 개념입니다. 광고 컨셉트와 내용의 일치성, 형식의 조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관심을 끄는 임팩트. 광고는 창의성과 적절성이 있어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화제성이 고안되어야 하는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크리에이티브 과정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몰입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종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관련 자료와 정보들을 모으고요. 문제 해결에 몰두하는 과정입니다. 광고하려는 제품과 관련된 사실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는 효과적인 광고로 발전하기도 어렵고요. 중간에 다시 아이디어가 좋지 않아서 제작을 하다가 없애고 다시 아이디어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몰입을 하시고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확인하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 자료들과 씨름을 해야 하는데요. 구집된 정보들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관련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서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잠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수집된 정보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력이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단계로 앞에서 진행된 과정을 거치면서 숙성된 문제 해결의 단서들이 표출되는 단계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친 상황이 바로 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확인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도출된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요. 이를 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다듬는 과정입니다. 아이디어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광고 목표를 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티브의 시각적 소구 유형인데요. 소구를 사전적 의미로 풀어서 말하자면 광고를 통해 소매자층의 구매욕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나 우월성을 호소하여 공감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광고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결정이 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즉 광고의 소구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소구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성적 소구입니다. 소비자의 실용적, 기능적, 효용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요.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는 이유와 구매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핵심적인 이익을 제시하는 형태의 광고입니다. 이성적 소구로는 사실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과학적 증거를 전달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설명, 다른 제품과의 비교, 또한 경험을 토대로 한 증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성적 소구인데요. 소비자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동기 중에 상품에 대한 감정들이 상표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정. 여러분들 초코파이의 정 아시죠? 고향이 생각나는 향수. 그리고 공포, 유머, 상징 등이 있습니다. 광고의 소구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혼합적 소구인데요. 광고의 소구 형태를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로 구분했지만 대부분의 광고는 적당히 이를 혼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존 사실을 보여주고요. 이 사실을 다시 감성적으로 풍자하거나 패러디한 형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실을 상상할 수 있도록 암시하고 연상되게끔 하고요. 그리고 비일상은 내가 일상에서 보지 못한 그런 거를 내가 혼합적 속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델도 실제 있는 사람이고요. 제품도 실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화장품 광고일 때 화장품 제품을 모델보다 더 크게 하면 이건 일상에서 보지 못한 형태죠. 그런 식으로 비일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저번 시간에 봤던 티저 광고처럼 호기심 유발하는 광고 등이 혼합적 소구 광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디자인과 아이디어 발상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스 오스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디어는 다른 아이디어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는 없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명이서 앉아서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서로 자극하여 그 중에 누군가가 결과적으로 훌륭한 아이디어를 발상해내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원리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통의 우리의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가지를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비판하지 않는다. 둘째는
자유분방함을 권장한다. 셋째는 아이디어의 양을 추구한다. 넷째는 결합과 조합을 통해 개선한다입니다. 다음은 시네틱스예요. 시네틱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서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과의 결합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법은 유추를 기본으로 하는 발상법입니다. 이건 자기가 처음으로 보고 들은 것을 아주 익숙한 다른 것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새로운 각도로 살펴보면 이질적인 관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키워드법이에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주제를 설명함과 동시에 아이디어를 상징하는 단어를 나열하여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키워드법은 인상적이고 새로운 말을 찾을 때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권장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체크리스트법은 꼼꼼한 친구들한테 잘 맞는 아이디어 발상법인데요.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미리 항목별로 써놓고요. 그것을 하나씩 대조하면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게 되고 또 그 작업도 쉬워집니다. 체크리스트법은 모든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초점법인데요. 아이디어가 발전되지 않고 정지되었다면 추출해야 할 아이디어의 테마가 되는 것을 초점으로 설정하고요. 그와 관련된 단어와 용어를 닥치는 대로 선택하여 강제로 결합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는 방법입니다. 초점법은 또한 사람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시사화제나 자신의 희망, 계정이나 시의성이 있는 이벤트 등 관심을 끌만한 소재와 상품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적과 가장 관련이 있는 요소들의 결집체를 선정하여 이미지로 응용한다고 합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 자료 올려놓는 5주차 여기 게시물에 댓글로 출석 완료와 본인의 카드뉴스 주제를 적어주세요. 댓글 작성 예시는 출석 완료 그리고 슬러시 하시고 나의 버킷리스트 탑10 이런 식으로 출석 완료와 주제를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기간은 다음 주죠. 6주차 수업 시간 전까지 댓글로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친구들은 제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주셔도 됩니다.